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잼 어원 연상법. 어휘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명품 특강인 이 티저 영단어는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작동을 시켜드립니다. 명품 단어 암기 상대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단어를 잘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3계명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3계명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단계가 단어의 기본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영어식 사고방식을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영어식 사고방식이란 무엇이냐면 단어의 기본 의미를 먼저 학습을 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단어의 기본 의미가 사용되는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어가 사용되는 환경을 우리는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가 사용되는 환경,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영어식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식 사고방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맥 어휘, 이 다이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요? 동의어 유효를 같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 암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슴 텅텅 머리 쏙쏙 티저 영단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tell, custom이라는 단어의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단어는요, 이 tell, tale of, trace one's tale, tailor, be tailor to, tailor made for, curtail, entail, custom, customize, accustomed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tail이라는 단어는요, 뭐 꼬리의 의미도 있고요, 미행하다, 미행자의 의미도 있고요. 여기다 복수형을 취하면 이제 동전의 뒷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tail off 그러면 뭐가 되냐? 감소하다, 사라지다, 가늘어지다 의미로 쓰이고요. trace one's tail 그러면 헛수고하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tailor라는 단어는 재단사, 양복점의 의미가 있죠. 또 옷을 맞추다, 만들다의 의미가 있고요. 맞추다, 조정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be tailor to 그러면 어디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tailor made for 그러면 어디에 적합한, 어디에 안성맞춤인의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curtail, 축소하다, 삭감하다, 단축하다의 의미를 갖죠. 네 번째 단어입니다. entail, 뭐뭐를 수반하다, 뭐뭐를 필요로 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ustom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의미가 뭐가 있어요? 습관이 있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관습, 관행, 관리의 의미가 있고, 이제 세 번째 의미를 보면 사용료, 요금의 의미로 쓰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미는 바로 세금, 관세의 의미로 쓰입니다. 커스터머 그럼 뭐가 돼요? 단골 손님, 고객, 사람이 되죠. 커스튬 그럼 뭐가 돼요? 의상, 의복이 되는 겁니다. 커스터마이즈 그럼 뭐요? 주문 제작하다, 뭐 손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다. 이제 컴퓨터 용어로 쓰이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커스터마이즈 하다라는 게 뭡니까? 사용자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사용이나 목적에 맞게 설정을 바꾸거나 프로그램을 바꾸는 개념을 의미하는 겁니다. accustomed라는 표현은 늘 하던, 평소의, 익숙한, 알게 된, 적응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어려운 단어들을 다 완벽하게 정복을 하기 위해서 원어민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식 사고방식을 이해하면 암기하기 엄청 어려웠던 단어도 여러분들 요거로 존나 쉬워집니다. 엄청나게 쉬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미지 메이킹을 해드릴게요. 이 테일이라는 단어는 바로 꼬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꼬리. 여러분들 여기 절지동물이 있죠? 이 절지동물이 만약에 위험에 처하면 이 꼬리를 잡혔어요. 그럼 꼬리를 딱 자르고 도망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르다의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꼬리는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바로 뒤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전의 뒷면을 우리가 테일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테일이라는 단어에 s를 붙이면 뭐가 돼요? 이게 동전의 뒷면이 됩니다. 또 동사적인 의미로는요, 뒤를 따라가다, 따라오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이 이미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꼬리를 자르다, 뒷면, 뒤를 따라가다, 따라오다. 이 이미지만을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게 테일러라는 단어는, 이 테일이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테일. 자르다라고 그랬죠? 옷감이나 천을 자르는 개념을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옷감이나 천을 자를 때는 왜 잘라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자르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크기를 적절하게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절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딱 맞게 잘라야 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컬테어. 여러분들 여기서 이 컬이라는 단어는 바로 컷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테일은 뭐다? 바로 꼬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COR, 이 컬이 뭐다? 바로 컷이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네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미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커스텀이라는 단어를 어원사전에 찾아보면은요, 바로 유스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US라는 단어는 바로 use, 바로 사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UST는 뭐냐면 바로 유스터라는 게 뭐예요? 어디 익숙하다라는 얘기예요. 익숙하다라는 개념이 왜 나오느냐면 우리가 뭔가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 어떤 도구를 반복해서 사용을 해요. 어떤 기계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익숙해진다라는 개념이죠. 사용과 어디 익숙해지다라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됐어요? 이미지 메이킹 끝났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원어민의 어휘 학습 방법인 영어식 사고방식으로 지금부터 고급 어휘를 아주 쉽게 한번 암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꼬리라고 그랬죠? 꼬리는 앞에 있다, 뒤에 있다라고 그랬죠? 또 꼬리를 자르다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꼬리가 됩니다. 첫 번째 의미가. 이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꼬리를 자르면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완전히 자르면 뭐요?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ear off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차츰 감소하는 단어입니다. 이 리미닛이랑 동의어가 되겠죠? 이게 감소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겠죠? 사라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disappear 또는 이 vanish라는 단어까지 암기를 하시고요. 이제 목소리가 점점 더 사라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목소리가 가늘어지다. 소리가 점점 더 작아질 때 tear off라는 단어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테일의 의미에는 뒤가 있다라고 그랬죠? 누구누구의 뒤를 따라가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미행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뒤를 미행을 하는 사람을 또 뭐라고 그래요? 미행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테일의 동사적 의미는 미행하다, 명사적 의미는 미행자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뒷면입니다. 이게 테일스 그럼 뭐가 돼요? 동전의 뒷면이 되는 것이고, 해지 그럼 뭐가 되느냐면 동전의 앞면을 해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trace one's tail,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디움입니다. trace one's tail. 이 trace라는 단어는 어원이 처음에 take이라고 그랬죠? 잡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예요? 누구누구의 꼬리를 잡는다라는 개념이에요. 누구누구의 꼬리를 잡는다라는 개념인데,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머리는 꼬리에 비해서 비교적 뭐예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머리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꼬리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소한 거라는 얘기예요. 별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trace one's tail이라는 표현이 꼬리를 잡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바로 헛수고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잡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헛수고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거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소용이 없다. useless. 또는 futile. futile.
이것이 바로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for nothing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대가로서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럼 뭐요? 헛수고가 되는 개념이죠. 이런 단어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어휘를 정복을 해봅시다. 그 개가 뛰어 올랐다는 얘기죠. 뭐 하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포니테일이라는 표현이 있고 피그테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머리의 스타일인데요. 이 포니라는 단어가 뭐예요? 조랑말이죠. 이게 조랑말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포니테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뒷머리를 뒷머리 위쪽에서 이 뒷머리 위쪽이죠. 위쪽에서 하나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요? 조랑말처럼 이렇게 꼬리처럼 조랑말의 꼬리처럼 쭉 늘어뜨린 머리 스타일을 포니테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피그테일이라는 건 뭐냐? 하나 또는 여기 머리 보세요. 하나 또는 두 갈래로 따은 머리를 피그테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프라이빗 디텍티브 사설 탐정이 뭐를 하고 있다?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미행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미행하는 개념이 여러 주 동안에 그 사설 탐정이 그들을 뭐하다? 미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미행하다라는 단어에는 이 쉐도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쉐도우의 의미가 뭐예요? 그림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쉐도우라는 단어도 역시 미행하다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는 미행을 당했다는 얘기죠. 일주일 동안 누가 미행을 했어요? Secret Police 비밀 경찰이 그를 일주일 동안 쉐도우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미행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를 보시면은요. 그 경찰관이 그를 테일했다라는 얘기죠. 미행자를 붙였다라는 얘기예요. 끈앞을 붙였다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입니다. 테일 오프라는 표현이었죠. 오술길은 테일 오프가 뭐였어요? 테일 오프라는 표현이 뭐 감소하다, 줄어들다, 점점 줄어들다가 뭐하다? 사라진다라고 그랬죠? 사라진다. 그 오술길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뭐야? 숲속으로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디엄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work one's tail off라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뼈 빠지게 일하다라는 매우 중요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work가 뭐요? 일을 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tail은 꼬리 아닙니까? 꼬리? off라는 단어는 분리 제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꼬리가 닳도록, 꼬리가 다 잘라질 정도로 엄청나게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뼈 빠지게 일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영영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일을 하긴 하는데 아주 지나치게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그조스턴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지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지칠 정도로 에너지가 다 고갈될 정도로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을 work one's tail off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는 그 남자가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싫다 이런 얘기예요. 보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일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자르다라고 그랬죠. OR이라는 단어는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의 기본적인 의미는 옷감이나 천등을 자르는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제단사 또는 양복을 만드는 사람, 비교적 이 테일러라는 단어는요, 남성의 양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옷이나 아동의 옷을 만드는 개념은 바로 이 드레스 메이커리라는 단어가 처음 이 단어가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뭐 지금은 뭐 그렇게 구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제단사, 양복장에는 남성복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또는 양복점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동사적인 의미로 쓰이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옷을 만들다의 개념이 되겠죠. 옷을 만들다. 근데 옷을 만들 때는 특정인에게 뭐야?
맞추어서 만든다라고 그랬잖아요. 맞추어서 만드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테일러라는 단어가 바로 맞춤 제작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동의어가 바로 커스터마이즈가 돼요. 그런데 커스텀이라는 단어가 이제 고객 커스터머리라는 표현이 고객의 의미로 활용이 되잖아요. 고객. 그러니까 그 손님, 고객에 맞추어서 만드는 것을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또 특정한 목적 사람 등에 맞추는 개념이죠. 이게 맞추다라는 개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adapt 또는 fit. fit이라는 단어가 있죠. 맞추다 조정하는 단어가 뭐가 있죠? adjust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동의어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의미인데요. 이제 특정한 목적 사람들에게 맞추다, 조정하다라고 그랬죠. 이때는 이제 어법이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tailor A to B 그러면 A를 B에 맞추다가 되는 겁니다. adapt이나 adjust가 동의어라고 그랬죠. A를 B에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동태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디에 맞춰서 제작되다, 만들어지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tailor made for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적합하다, 어디에 안성맞춤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tailor made for이 뭐다? 어디에 적합한, 어디에 안성맞춤인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해봅시다. 그것을 양복점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뭐하거라? 수선하거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거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재단사는 새 옷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치수를 쟀다라는 얘기죠. 타일러는 여기서는 재단사의 의미로 쓰이고요. 여기서는 뭐다? 양복점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나의 옷을 테일러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단사에게 나의 옷을 맞췄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 well tailored jacket 하면 잘 만들어진 재킷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문입니다. 그들은 tailor A to B 구문이죠. 이제 for를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to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 쇼를, 그 공연을 젊은이들에게 맞췄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쇼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젊은이용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특별 학습 프로그램이네요. 특별 학습 프로그램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특정 그룹의 요구에 맞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be tailored to라는 표현이.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뭐예요? 그 직업에 아주 안성맞춤이다라는 얘기지. 적합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suitable이 되겠죠? 또는 fairly. 어디 적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당신을 위한 맞춤 여행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맞춤 여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urtai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컬이 뭐라고 그랬죠? 컷. 자르다라고 그랬죠? 테일이 뭐다? 꼬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꼬리를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꼬리가 있는데 꼬리를 이렇게 계속 잘라나가면 어떻게 돼요? 꼬리가 적어지겠죠? 축소하겠죠? 줄어들겠죠? 삭감하겠죠? 줄어드는 걸 또 뭐라고 그래요? 단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하다, reduce, minimize가 되고요. 삭감하다, 줄이다가 되겠죠? reduce, cut back. 이 re라는 표현이 바로 back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diminish, 또는 decrease, 또는 decimate, 이런 단어들이 동의어 유의어가 되겠죠. 단축시키는 거죠. 단축시키다죠. shorte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 도서 구입비가 어떻게 됐다? 삭감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냥 컷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는 말했다. 나는 뭐를 해야 된다? 운동을 해서 curtail을 한대요. 뭐를? 20파운드를 한 9kg 조금 넘게 체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담배를 이제 끊어야 한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entail. 여러분들, 이 동사 앞에, 어떤 단어 앞에 in이 나오면은요, 바로 동사를 의미하는 접두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large라는 단어 앞에 in을 붙이면 뭐요? 크게 하다라는 얘기죠. courage라는 용기라는 단어 앞에 in을 붙이면 뭐요?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 in은 뭐다? 동사를 만드는 접두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ail의 의미가 뭐다? 꼬리. 꼬리는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tail의 동사적인 의미가 뒤에 따라오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뒤에 따라온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한자어로 수반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수반하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의 동의어가 바로 involve라는 동사가 있고요. accompany라는 표현이 있고 go with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반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뭐뭐를 필요로 하다 require 요거랑 유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직업에는 많은 힘든 일이 뭐야? 따라온다. 수반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협력과 이해가 뭐야?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ntail이라는 단어는 수반하다, 수반된다,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custom이라는 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us가 뭐라고요? 바로 use, 사용하다, 이용하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ust가 뭐다? uster의 줄임말입니다. uster라는 표현은 익숙해진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뭔가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이용을 하면 뭐가 된다? 익숙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custom의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를 사용하다, 반복해서 사용하면 뭐다? 익숙해진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원어민들의 사고방식, 영어식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 이용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료 또는 요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갈 때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뭐야? 톨비를 내죠. 이게 톨이라는 게 바로 요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금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세금. 여러분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기반 시설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그거에 대한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세금이라고 그래요. 세금을 바로 듀리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어떤 상품을 수입을 할 때 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import duties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관세가 되는 것입니다. custom이라는 단어가 사용, 이용이라는 개념에서 사용료, 요금, 세금, 관세 이런 의미로 사용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것도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커스텀을 말하면 맨날 관습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이런 의미가 나오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커스텀의 두 번째 의미예요. 익숙하다. 어디 익숙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습관화가 돼 있다라는 얘기죠. 커스텀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익숙한 습관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의 습관의 개념이고, 사회의 습관은 그럼 뭐라고 그래요? 관습, 관행 또는 관례라고 하는 겁니다. 커스텀의 의미가 뭐다? 습관, 관습, 관행, 관례의 의미로 활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드의 이해를 붙이면 뭐가 돼요? 고객, 손님, 상점 등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용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코스튬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의상, 옷, 복장을 의미하는 말인데 사람들에게 맞추어 만들었다는 얘기죠. 맞추다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맞추어 만든 옷을 뭐다? 코스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US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가 사용이라고 그랬죠. 반복해서 사용하면 뭐예요?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어디 익숙해지면 어디에 적응한다는 얘기죠. 어디에 적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디에 맞추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맞추다라는 개념에서 사람들에게 맞추어 만든 옷이라는 개념에서 코스튬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의미, 영어식 사고방식,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알면 이런 단어들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니까 단어라는 것은요, 이해가 되면 그냥 암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한 두세 번 정도만 반복하면 평생 까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단어를 암기했다 까먹고, 암기했다 까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이해를. 무조건 암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까먹고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반드시 어휘 암기는 뭐다? 기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보세요. 커스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용의 의미로 쓰이죠. Thank you for your custom. 그럼 뭐예요? 우리 가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영국 영어나 이제 미국 영어에서 이런 커스텀 대신에 이제 비즈니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Please call again. 다시 우리 상점에 다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샵에 다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custom free. free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그래서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이니까 무관세를 custom fre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customs officer 그럼 뭐가 되겠어요? 세관원이 되겠죠. 세 번째 예문입니다. preserve라는 단어는 이거 serve라는 단어가 keep이라고 그랬죠. 이제 습관을 지키는 개념이에요. break이라는 말을 쓰면 뭐가 돼요? 습관을 깨다가 되겠죠. 세 번째 예문을 보세요. 일찍 일어나는 것이 뭐다? 그 여자의 습관이다라는 얘기예요. 요거의 동의어는 habit 또는 룰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old custom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오래된 관습이 되겠죠? 그리고, and the custom of merchant. merchant라는 단어가 바로 상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상관습에 따르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도 역시 관습의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사실. 다섯 번째 예문이네요. 이제 커스터머리 뭐라고 그랬어요? 고객이라고 그랬죠? 그 상점에서 그 상점의 최고 고객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베스트 대신에 뭐 비기스트라는 단어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최고 고객을 우리는 베스트 커스터머 또는 비기스트 커스터머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냥 사람의 의미로도 활용이 돼요. 커스터머리라는 표현이 사람의 특성, 유형을 묘사하는 형용사대에 쓰이면 그냥 사람으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awkward라는 단어가 뭐예요? 까다롭다라는 얘기죠. 곤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을 우리가 awkward customer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문을 보세요. awkward question 그럼 뭐가 되겠어요? 곤란한 질문이 되겠죠. 곤란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예문을 보시면 national costume 그럼 뭐가 돼요? 전통 의상이 됩니다. 전통 의상이 되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배우들은 여전히 뭐요? 의상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야? 메이크업, 분장을 한 채로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customize, customize. 우리나라 언어처럼 된 단어가 바로 이 customize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US는 뭐라고 그랬어요? use, 사용이라고 그랬죠? UST는 뭐라고 그랬어? used, 반복해서 사용하면 익숙해진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커스터머리 뭐가 됩니까? 손님이나 고객의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 사용, 익숙. 어디 익숙해지다라는 얘기는 어디 적응하는 거라고 그랬죠. 적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디 맞추었다라는 얘기예요. 또 고객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죠. 커스터마이즈라는 단어는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주문 제작하다라는 얘기예요. 손님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개념이 돼요. 고객, 손님이죠. 어디 맞췄다라고 그랬죠. 주문 제작하다. 손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바꾸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어가 이제 컴퓨터 용어로 쓰이면 커스터마이즈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뭐예요? 바로 사용 목적, 취향에 맞게 설정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는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사용자 정의 설정을 하다가 되는 겁니다. 커스터마이즈라는 표현이. 예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문이죠. 우리는 이 제품을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우리는 이 제품을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맞춤 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에서 셋업을 할 때, 설치를 할 때 뭐를 할 수 있어요?
언어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치 옵션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accessibility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내게 필요한 옵션이에요. 이 access라는 단어가 뭡니까? 접근한다는 얘기죠. 어디 접근한다는 얘기는 그것에 이용할 수가 있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옵션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언어 및 설치 옵션과 내게 필요한 옵션을 다 뭐 할 수 있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7번째 단어죠. accustom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AC라는 족도는 바로 AD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AD는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 to라고 그랬죠. custom의 UST는 뭐다? used를 의미하는 말이다. get used 그러면 어디 익숙하다, 어디에 적응하다가 되는 거며. 그래서 accustom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사용합니다. 반복해서 사용하면 뭐야? 익숙해진다라고 그랬죠? 어떤 환경에 익숙해지면 뭐가 돼? 적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환경에 맞추는 거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맞춘이라는 것이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뭐야? 익숙해야 하다. 어디에 적응시키다. 어디에 길들게 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accustom이라는 단어 뒤에 이 oneself를 목적으로 취하고 전치사 to를 취하면 어디에 익숙해지다가 됩니다. 수동태로 고쳐서 be accustomed to 이렇게도 어디에 익숙해지다가 되는 겁니다. 영명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ccustom이라는 표현은 누군가로 하여금 조정하는 개념이죠. 적응하는 개념이죠. 또는 무엇인가에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familiar라는 게 익숙한이 되는 것입니다. 전치사 to를 동반해서 점점 그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시도하는 것을 accusto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사람의 귀를 도시 생활의 소음에 길들이다라는 얘기네, 길들이다. 길들이다가 되겠죠. 도시 생활의 소음에 귀를 길들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 살다가 처음에 도시에 오면 소음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그냥 길들여지죠.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말이에요. 그 여자 자신을 그 여자의 환경에 익숙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녀는 자기 자신의 환경에 익숙해지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나는 말이에요. 나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익숙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적응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accustom oneself to를 수동태로 고쳐도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뭐를 아셔야 되느냐면 원래 이 to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품사가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왔던 겁니까? 이와 같이 명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표준 영어에서는 이와 같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했던 거예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동사의 원형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be accustomed to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도 되고 동사의 원형이 나와도 다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칙적으로 뭐를 써야 된다? ing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에 거쳐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동사의 원형을 써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어법도 역시 표준어법에 편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be accustomed to 뒤에는 ing가 나와도 되고 동사의 원형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의어를 보면은요, 어디에도 익숙해지다요. become accustomed to 뒤에는 to가 전치사니까 원래 명사가 나오고 또 이렇게 ing가 나와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사의 원형도 표준어법에 들어왔다라고 그랬죠. 하지만 become used 뒤에는 ing만 나옵니다. 동사의 원형을 여기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be familiar with him. 이 세 가지 동의어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핵심 어원 연상법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동의어, 유의어와 다이어까지도 완벽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인 공유 꾹꾹꾹.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시기 바랍니다.